네, 오늘과의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연휴 기간 즐기는 사이 있었던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시장과 미국 지수에 영향을 미친 주변 지표까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좀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간 밤까지 포함해서 미증시는 3거래일분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3거래일 내내 미증시는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꺾인 영향을 받았고요.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사실 금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됐던 최근 분위기인데 다행스럽게도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켜줬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유럽은 긴축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 시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ECB에서 갑작스럽게 75bp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로 ECB에서 발표를 한 데 이어서 10월 초고에 들어가면 대차 대조표 축소, QT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유로화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파운드화가 같이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패러티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에 대해서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유가의 상승세가 요즘 지속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통상 달러와 유가는 역의 방향입니다. 달러의 영향이 좀 컸고요. 러시아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유럽의 천연가스는 지속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40% 급락해 있는 상황이고 일단 물가의 안정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비축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 계속 체크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은 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미증시에서 섹터 ETF의 반응도 아래 정리해봤는데요. 의외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쪽은 리오프닝 여행 쪽이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상승세를 시현했던 쪽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의 최근 연속된 상승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단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의 반등세도 반가웠고 태양광 등의 신재생 섹터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미리 올랐었던 종목의 탄력도는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덜 갔었던 섹터의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수로 이어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명절 내내 미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달러 인덱스와의 연동된 흐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매출 60%는 수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꺾여야 관련 기업들의 숨통이 트인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죠. 딱 달러 인덱스의 낙폭만큼 연동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결정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관전 포인트로 테슬라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다른 기술주가 같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내내 테슬라의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3주차에 돌입을 하는데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주까지는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3주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을 연결했다는 포인트.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흐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남아있을까? 변수들 보시면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금리보다 물가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특히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CPI, 여기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물가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할까라는 포인트 보시면요. 8월 잭슨홀 이후에 2주 동안 코스피도 100포인트 정도 증발을 했죠. 사실 연준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긴축 조금 더 완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었는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에 물가 정점 신호가 나온다면 조금 더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후의 상황들 따져봤을 때요. 75%의 확률로 추석 명절 이후에
코스피가 상승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후에 5거래일 코스피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굉장히 많은 확률로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변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상승 출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대응 전략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 여는 8월 소비자 기대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영향, 물론 연준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기도 하지만 행동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행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8월 수치는 2달 연속 굉장히 많이 꺾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1년 내에 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 물론 이제 음식 가격은 좀 덜 빠졌습니다만 가스 가격, 뭐 휘발유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고무적입니다. 자, 이런 점이 반영이 되면서 월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 전망치가 다시 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에는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금리 목표치 4%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75bp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자이언트 스텝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활기를 띨 만한 부분에 더 많은 변수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전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월가를 통해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으로 인해서 전쟁이 지금 새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쪽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지움 쪽을 탈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만 아랫부분도 서서히 지금 반격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종식 기대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러시아군이 이렇게 좀 위축된다면 에너지 갑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볼 텐데요. 리튬 이슈가 계속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리튬의 정제 사업은 돈을 찍는 면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 할 때 지난번에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텍사스 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네요. 리튬 정제 시설 설립 신청서 제출 소식. 물론 아직까지는 예비 타당성 검토 수준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뭐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만 결국 이 리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만한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기업인들이 리튬 정제 사업에 더 많이 뛰어들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뭐 리튬 사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정제 리튬 구매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관련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 테마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을 보시라고 아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기업 알보말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주가의 차트 보시면 7월 저점 대비했을 때는 50% 넘게 뛰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한 10%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에 대해서 연관된 투자 포인트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광물의 시대로 자원 확보 전쟁이 국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도 한계가 있고 자원은 한 국가에 좀 편제가 돼 있고요. 정제련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나오고 있죠. 채굴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더 많은 채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폐배터리 재사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국내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다 쓰고 수거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지금 폐배터리에서 실적이 찍히는 점은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나오지 않는 배터리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만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의 시세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2년, 3년, 뭐 길게는 10년 후에 실적을 당겨다가 반영시키고 있음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크립토 같은 코인 시세가 또 시세 분출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커버 리포트가 나와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신영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비중 확대 개시 의견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대형 신규 IP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인기가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를 봐야 한다라면서 투자 의견으로는 크래프톤과 네오위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거짓 출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테마가 미 증시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 건수도 지금 항공기 예약 건수도 보시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같이 볼 만한 포인트로 일본에서 외국 관광객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 검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일본이 좀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소비로 조금 더 시선을 확장을 해보면 중국의 광군제죠.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여기는 소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인데요. 보통은 지금 아니면 다음 달 이 정도부터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같이 안고 갔었던 섹터는 화장품이었는데 최근 화장품의 그 매출,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의류에 대한 기업 분석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뜨겁게 화제가 됐었던 이슈, 일당 125만 원 구인 문자가 진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태풍 피해로 침수가 됐던 고로 소식,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고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볼만한 포인트 정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5만 원을 좀 단순 1,200명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5억 원의 비용 지출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하루에 이 복구가 안 되면 손실 매출액만 해도 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하루빨리 가동을 정상화시키려는 포스코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가동은 가능하다고는 전해지는데 사실 그 완제품을 만드는데 불량 없이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방 산업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조선용 후판도 있을 수 있겠고 전기차용 전기 강판이나 방위산업 쪽의 방탄 후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의 특수강종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들 모아서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